뉴욕 일대에서 통신방해와 도청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300여 개의 유심 서버와 10만 개 이상의 유심 카드가 적발됐습니다. 당국은 사건 배후에 조직적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흙과 먼지에 섞인 곰팡이균 흡입으로 발생하는 벨리피버 감염 사례가 증가하면서 보건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존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이른바 슈퍼박테리아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카바페넴 내성세균 슈퍼박테리아 감염 사례는 70% 이상 급증했습니다. 관세 정책으로 중단됐던 미국행 국제우편 발송 서비스가 어제부터 다시 재개됐습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종료일이 다가오면서 자동차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G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G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첫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다자 외교 무대인 유엔 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0분간 기조연설을 통해 처음으로 데뷔했습니다. 내란을 극복한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알리고 흡수통일이 아닌 방식으로 한반도 냉전을 끝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광복 80년인 한국과 창설 80년을 맞은 유엔.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의 지원을 발판 삼아 민주주의를 꽃피운 한국이 곧 유엔의 존재 가치를 증명한다며 연설을 열었습니다. 유엔의 도움으로 분단의 상흔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며 산업화를 일궈내고 민주주의를 꽃피웠습니다. 지난해 12.3 내란을 막아내고 민주 대한민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복귀한 것도 유엔 정신의 연장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었습니다. 남북관계에 소극적이었던 지난 정부에서 달라진 새 정부의 대북 정책도 설명했습니다.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적대 행위를 중단해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의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는 겁니다.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구상은 END 이니셔티브란 이름으로 제시했습니다. 교류, 정상화, 비핵화의 영어 앞글자를 딴 END로 싸울 필요가 없는 확실한 평화를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외신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중단에서 축소, 폐기로 이어지는 3단계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한 한국이 국제사회에 복귀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80년 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았던 대로 한국이 민주주의 회복 경험을 공유하는 선도 국가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먼저 기조 연설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7개의 전쟁을 끝낸 자신이 국제사회에서 존경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후변화는 사기극이라며 유엔과 유럽 국가들을 비난했습니다. 나세웅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 룰라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연단에 섰습니다. 6년 만에 유엔 총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7달 만에 이스라엘과 이란 분쟁 등 7개의 전쟁을 끝냈다고 과시했습니다. No president or prime minister, and for that matter, no other country has ever done anything close to that.
노벨 평화상보다 수백만 명이 전쟁에서 죽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도 다들 자신이 노벨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고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과 유럽 국가들에 대해선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이 최대의 사기극이라며 탄소 배출량 규제가 중국만 이롭게 한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It's the greatest con job ever perpetrated on the world, in my opinion. The carbon footprint is a hoax made up by people with evil intentions. 또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옹호하면서 유엔의 이민자 지원 정책을 맹비난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에는 지옥이 될 것이라고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It's time to end the failed experiment of open borders. Your countries are going to hell.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종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강력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고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하마스에 보상을 주는 격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국 언론들조차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 주장으로 세계 지도자들을 훈계하고 있다고 혹평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최근 나토 회원국들의 영공을 침범하고 있는 러시아 전투기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러시아 항공기를 격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럽 내 긴장감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호 특파원입니다. 유엔 총회 연설에서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관세 조치를 시사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따로 만났습니다. 지난달 미러 정상회담 이후 속도를 내는 듯했던 종전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양자 회담입니다. During this war, we need more pressure and more sanctions. And I hope with United States first of all and Europe. 최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영공에서 벌어진 러시아의 잇단 도발 행위도 주요 논의 사항이었습니다. 지난 19일 러시아 전투기 3대의 에스토니아 영공 무단 침범이 있었고 앞서 폴란드와 루마니아에는 러시아 드론이 출몰해 나토 전투기가 출격했습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에도 러시아가 띄운 것으로 의심되는 드론이 나타나 현지 공항이 일시 폐쇄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에스토니아 영공 침범 이후 나토는 필요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힘을 실었습니다. Do you think that NATO countries should shoot down Russian aircraft if they enter their airspace? Yes, I do. 러시아의 잇단 영공 침범은 나토의 대응 수준을 떠보기 위한 러시아의 의도적인 도발 행위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Kann man nur sagen, Putins Vorgehen ist sehr leicht zu durchschauen. Der Kreml unterschätzt ganz offensichtlich, wie abgestimmt, besonnen und entschlossen die Allianz hier reagiert.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뒤 소셜미디어를 통해 군사 강국이라면 이기는데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을 전쟁을 3년 반 동안 목적 없이 싸우고 있다고 러시아를 직격했습니다. 또 종이 호랑이처럼 보인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를 회복하는 것 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종전 논의가 뜻대로 되지 않는 데 대한 답답함이 담긴 발언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항공기를 격추하는 나토 회원국을 지원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한 발 물러선 데에서도 진퇴양난인 트럼프의 상황이 읽힙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레놀이 자폐아 출산 위험을 높인다며 임신부에게 사용 제한을 권고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연합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을 자제하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타이레놀의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태아의 자폐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겁니다. If you're pregnant, don't take Tylenol and don't give it to the baby after the baby is born.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자폐증 유병률이 400% 이상 폭등했다며 아세트아미노펜 농도가 높을수록 자폐 위험이 증가한다는 2019년 미국 의학협회 학술지 논문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쿠바의 자폐 환자가 드문 이유는 타이레놀 살 돈이 없어서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백신 불신론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장관이 이번 발표를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타이레놀 복용 제한을 권고하고 라벨도 자폐아 출산 확률이 높다는 내용으로 바꾸기로 해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학계는 타이레놀과 자폐 사이에 과학적 인과관계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연합에서도 증거에 일관성이 없다,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는 반박이 제기됐습니다. Vaccines are saving lives, we know that. Vaccines do not cause autism. Found no indication of risk of malformations on developing fetus or on newborns. 과학으로 증명된 백신의 가치에 의문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국 보건장관도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주장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의사와 과학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장재용입니다. 뉴욕 일대에서 이동통신망을 마비시킬 수 있는 역대 최대 규모의 불법 장치가 적발됐습니다. 비밀 경호국은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일부 지역 폐건물 5곳 이상에서 통신망 공격과 해킹에 사용할 수 있는 300여 개의 유심 서버 장치와 10만 개가 넘는 유심 카드를 발견해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분당 3천만 건의 문자 메시지를 익명으로 발송할 수 있는 고성능 장비로 미국 내 모든 사람에게 12분 이내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또한 해당 장비는 단순한 통신망 방해를 넘어 통신기지국을 마비시키거나 도청에 사용되는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이 뉴욕에서 진행 중인 유엔 총회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밝혔으며 사건의 배경에 조직적인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언론인 국방부 건물 출입을 제한하는 등 언론계를 겨냥한 압박에 나섰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국가보안과 직원 안전을 이유로 기자들의 국방부 본청인 펜타곤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기자들에게 상시 출입증을 발급해 자유로운 이동과 신속한 취재를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안내원과 함께 이동해야 하며 기밀이 아니더라도 사전 승인 없이 정보 공개가 금지됩니다. 또한 비전문적인 행동을 하거나 통제된 정보를 입수하려 시도할 경우 출입권이 박탈될 수 있으며 새로운 규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출입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기존 군사기지와 동일한 보안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언론계는 새 규정의 기준이 모호하고 언론의 자유와 독립적인 보도를 위협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벨리 피버 감염 사례가 증가하면서 보건당국이 경고를 내렸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벨리 피버는 흙과 먼지에 섞인 곰팡이균을 흡입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매년 미국에서 약 2만 건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서만 12,000건이 넘는 감염 사례가 집계됐습니다. 그동안 주로 남서부 지역에서 발생했지만 최근 기후 변화로 워싱턴주와 오리건주 등 북서부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요 증상은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근육통 등 독감과 비슷하며 환자의 최대 10%는 폐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고 심한 경우 뇌수막염 같은 신경계 손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CDC는 벨리 피버에 백신은 없지만 항진균제를 조기에 투여하면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나 고령자, 임산부, 당뇨병 환자에게 각별한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기존 항생제로는 치료가 어려운 이른바 슈퍼박테리아 감염이 미국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카바페넴 내성세균 슈퍼박테리아 감염 사례가 70% 증가했고 일부 내성균 발병률은 5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많은 사람들이 증상이 없어도 슈퍼박테리아를 보균하고 있을 수 있다며 이 경우 잘못된 항생제 사용으로 인해 지역사회 전파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과 중도 복용 중단이 박테리아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며 항생제 남용을 막는 것이 확산 차단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내성균에 대한 검사 보고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실제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관세 정책 변경으로 중단됐던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가 다시 재개됐습니다. 한국우정사업본부는 관세국경보호국이 승인한 관세 대납업체와 협의를 마치고 지난 22일부터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발송인이 관세를 직접 선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일반적으로 15%의 관세가 적용되지만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세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발송인이 납부한 금액보다 실제 미국에서 부과된 관세가 더 많더라도 추가 비용은 대납 업체가 부담합니다. 한편 $100 이하의 선물용 우편물은 관세 없이 소정의 신고 수수료만 내면 접수할 수 있지만 발송인이 기업명이거나 우편물에 기업 로고가 있을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곧 폐지되면서 자동차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대규모 감세안,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시행되면 전기차 구매 시 제공되던 최대 $7,500의 세액 공제 혜택이 종료됩니다. 전미경제연구소는 이 혜택이 사라질 경우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약 37%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전기차의 신차 시장 점유율이 연말까지는 8%에서 3%로 떨어지고 내년 초에는 4%대까지 급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전기차 판매 부진이 자동차 산업 전반은 물론 배터리 산업과 관련된 첨단 분야에도 연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이 UCLA에 연방보조금 지급 중단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UCLA가 반유대주의와 소수계 우대 정책과 관련해 민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약 $5억 8,400만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행정부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지원을 삭감한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며 지급을 다시 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에도 UCLA 연구팀에 제공되던 국립과학재단 보조금 $8천만 달러를 복원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비는 파킨슨병 치료와 암 회복, 신경세포 재생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료 연구에 쓰일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현 $1,000에서 $10만 달러로 100배 인상을 했는데요. 그러자 각국 정부들이 이를 인재 모셔오기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국은 자국의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세계 유소 대학 출신이나 권위 있는 상을 받은 인재를 대상으로 비용을 완전히 면제하는 보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인재를 위한 새로운 비자를 다음 달부터 도입해 취업 제한 등 사전에 확보하지 않아도 중국에 들어와 공부하고 일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독일 디지털 산업계도 미국의 새 정책이 독일과 유럽의 최고의 인재를 끌어들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고, 한국 정부도 글로벌 이공계 인력을 국내로 유치하는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나사는 현지 시간 22일 8,000명의 지원자 가운데 선발된 신규 우주 비행사 후보생 10명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뽑힌 후보는 남성 4명, 여성 6명으로 나사 사상 처음으로 여성 비율이 더 많습니다. 이들 가운데 6명은 공군, 해군 출신 등 고성능 항공기 운항 경험이 있는 조종사이고, 이외에도 생물의학 엔지니어, 마취과 의사, 지질학자, 전임 스페이스X 발사 책임자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재들이 포함됐습니다. 후보생들은 앞으로 미국 텍사스 휴스턴의 나사 존슨 우주센터와 전 세계 파트너 기관에서 2년간 훈련을 받은 뒤 비행 임무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란 인권단체 이란 인권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란 당국이 올해 초부터 최소 1,000건의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평균 9건 이상의 교수형이 이뤄진 셈인데요. 이는 2008년 해당 인권단체가 연도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다 기록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집행된 사형 가운데 절반이 마약 범죄, 43%가 살인, 나머지는 안보 관련 범죄 강간, 또 이스라엘에 협조한 간첩 행위 등이었습니다. 또한 공식 발표된 건수는 전체의 11%에 불과하며 실제 건수는 더 많을 수 있다고 이란 인권은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피시비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피시빌리티 피시비뱅크.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메디케어 플랜이 있다면 어떨까요? 나에게 익숙한 문화, 나에게 필요한 의료보험, 나에게 편안한 장소, 내가 사용하는 언어로 나를 배려해주는 곳, 그런 플랜이 있습니다. 클레버케어 헬스 플랜을 만나보십시오. 여러분의 웰빙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곳, 보다 풍요로운 삶을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메디케어 플랜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건강과 웰니스, 당신의 방식으로. 내란 재판 출석을 거부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6일 열리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재판에는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첫 기일이라 출석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보석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오는 금요일 열리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재판 첫 공판 기일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갑자기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별개의 재판 절차이기 때문에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모든 공판에 출석 의무가 있지 특별히 첫 기일에 더 무거운 출석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건강 상태에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당뇨, 합병증 등으로 실명 위기에 놓여 있고 장시간 앉아 있는 것도 무리가 있는 상태라며 계속해서 재판 출석을 거부해왔습니다. 지금 어떤 조사라든지 그런 거에 재판에 가고 이런 거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결국 첫 공판이 끝나면 곧바로 이어지는 석방 여부를 결정할 보석 신문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판에 불출석하는 와중에도 석방 여부를 다투는 구속 적부심에는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 재판 외에 다른 재판들도 앞으로 출석할 거냐는 질문에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불출석 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 MBC 등 영상기자단은 이번 첫 공판의 법정 촬영을 재판부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열게 되면 삼권 분립이 사망할 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의결되자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며 반발했던 국민의힘. 청문회가 열리면 삼권 분립이 사망할 거라면서 이틀째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대로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면 2025년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 분립의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의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희대 청문회를 할 거면 이른바 회동설을 제기한 사람들도 모두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문회의 증인으로 당연히 열린공감TV 그리고 정상명 총장 이런 사람들 증인으로 채택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들은 쏙 뺐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오지 않자 불발됐던 지난 청문회를 의식한 듯 이번엔 조 대법원장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불출석도 고발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탄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렇게 마일리지를 쌓아간다는 거예요. 야당이 주장하는 삼권 분립 위반 여부에 대해선 국회법상 대법원장 등을 부를 수 있다면서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임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마치 큰 잘못이거나 상권 분립을 위반한 게 아니라 그냥 국회법에 있는 것을 이행하는 거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월권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당 지도부 역시 당 차원의 결정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사전에 상의는 안 됐고요.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이 된 걸로 추후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희대 청문회로 여야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본회의에 올라오는 모든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치 국면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최혜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VIP 경로서를 시작으로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의혹까지 이제 수사는 사건의 핵심인 윤석열 전 대통령만 남았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순직해병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출석 전 지속적으로 죄가 없다는 걸 강조한 자료를 배포해온 이 전 장관은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습니다. VIP 경로 없었어도 초동 수사 결과 검토하셨을까요? 보아들에게 부당한 명령 내렸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과장님? 이 전 장관의 혐의는 최혜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입니다. 이른바 VIP 경로가 있었던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 이 회의가 끝날 무렵 대통령실 참석자 누군가가 800-7070 번호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이 전 장관은 최상병 초동 수사 결과에 대한 결재를 하루 만에 번복했습니다. 장관이 대통령이건 또는 참모건 누구와 통화했는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야 이 전 장관은 이 번호의 발신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고 무슨 조치를 하였는지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한 경위 등에 대하여 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오르자 호주 대사로 임명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인호공 전 법무부 차관을 소환했습니다. 앞서 이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이 먼저 대사나 특사를 제안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전 장관 호주 대사 임명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 있었습니까? 특검은 이 전 장관을 몇 차례 더 부른 뒤 수사 외압 의혹과 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 의혹이 만나는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수사 단계로 향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주식회사 건영이 제안하는 한국 프리미엄 주거 라포르테 세종.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얼반 네이처 라이프. 행정 복합 도시의 중심에서 누리는 저밀도 타운하우스. KTX, 제2경부등 광역교통으로 서울과 주요 도시를 빠르게 잇고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성장하는 세종의 미래 가치를 품었습니다. 미주 교포 전용 분양 상담 지금 시작합니다. 라포르테 세종. 한국에서 머무는 집이 아닌 살아갈 집. 분양 문의 LNS 213-700-7414.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이상으로 9월 23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